제 이름은 이준규입니다. 1928년에 태어났고,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시골 중에서도 시골.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 학교가 거리가 멀어서 이제 7살 때 학교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마을에가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 이제 붓글씨 쓰는 데예요. 그리고 그 한문, 차이니스 캐릭터 그 공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엘리멘터리 스쿨을 가기 전에 거기서 그 한문하고 그리고 붓글씨 쓰는 거, 브러쉬 라이트 하는 거 그걸 배웠어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2차 대전이 끝났죠. 그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쯤 됐을 때는 공부란 건 이제 없었어요. 다 그래 근로 봉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인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그거 몇 달 동안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광주에다가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그 비행장 만드는데 우리가 활주로 만들고 말이지 그 디치도 우리가 만들고 말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을 중학교 아주 노동시켰네. 그래도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광주 비행장 거의 다 만들고, 우리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방된 날 8월 15일 날 우리가 산으로 일하러 갈 때 라디오에서 천황이 중대 방송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다고요. 이제 그런 정도였다고. 그래갖고는 산에 가서 일하고 나가서 기숙사로 다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one week later, 일주일 후에 일본이 항복을 했다. 그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한국은 독립이 되고 한국이 이제 한국은 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때서 우리는 알았지. 그러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8.15 후에 일주일 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고향에 보내준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집에까지 가려면 한 2마일스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집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가는데 한 40대, 50대 된 그 뭐인가 어르신이 나보다 학생 이리 오라고 말이요. 도대체 뭐 어디를 가냐고. 그러니까 내 집이 저기 있는 저 마을에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왜 지금 뭐 학교 방학 때가 아닌데 어째서 거기 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때서 이제 그분한테 지금 해방되었다고 일본이 져가지고 도망가고 말이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 양반들이 어떻게 그 양반이 좋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만세 부르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말이지. 그렇게 했었다고요. 이제 지금도 아주 눈에 환해, 지금도. 45년 하고 그 50년 사이에 제일 슬프고 그래서는 이제 안 될 이야기인데, 세상에 공산당 가고 공산당 아닌 사람하고 둘이 갈라져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야말로 죽기 살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서울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했어. one week. 학교가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6.25 사변이 딱 났다고. 부산에가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어요. 그렇게 부산은 노스코리아한테 점령 안 당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설 운동장에다가 텐트를 한 10개 정도 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시연합대학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거기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버지가 증명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나는 이제 공과대학 학생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거예요. 2년 동안을
오전 중에는 학교로 가고, 그 전시연합당에 타고, 오후에는 국제시장에서 점원해가지고 돈벌이 하고 말이지. 하루는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말이지, 이만한 표말이 있어요. 길가에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게 뭐냐고 봤더니, 서울의과대학에서 편입생 모집한다고 하는 그 광고라고요. 아이고, 전시연합병에 가서 2년 동안 학점 딴 것만 가져오라고 말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갔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것이 뭐인가, 2박 시험료 내고 와서 시험 치라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우간다에서 보조해달라고 해서 우간다에 우간다에 가서 정신과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정신과. 그래서 우리가 우간다에서 뭐인가 의료 봉사를 할 때 우간다에 대해서 큰 공로를 했어요. 우간다에 아주 의사가 부족했다고. 우간다에가 병원이 24개가 있는데 24개가 다 여기 각 지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각 병원마다 한국 의사가 3사람씩 배치가 됐다. 그러니까 이 3사람 이미 그 병원을 말이요 1년 12달을 책임을 지고 이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동안에 이제 거기에 있는 한국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제 많이 왔거든요. 결코는 거의 전부가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애들이 한국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살 때는 그 영국 직원들 가버먼트 쿼터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이게 전부 모더나이스 한 집에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지 뭐인가 목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게. 근데 한국에 안 간다. 한국에 아들 쪽이다 있지만은 말이지. 내가 딸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딸이 아주 나한테 크리어하게 말한다고. 한국 안 간다고 말이야. 그래서 좋다. 그러면 가자. 그래갖고 내가 공부 좀 더 하지 하고는 이제 그 미국에 온 거예요. 그것이 1972년. 72년. 그 온 이유가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 오면은 미국에서 인턴 레지던트로 다 받아준다고요. 한국에서는 인턴 레지던트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편지만 쓰면은 거기서 오케이 이거 제뉴얼리에 오라 마치에 오라 해가지고는 인턴을 1년간을 다 해줘요. 인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인턴으로 들어가면은 집을 준다고요. 집을. 그리고 월급 주고. 그리고 그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애들 밥 먹일 돈은 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인턴하고. 인턴 1년 동안 끝나면은 편집만 하면은 레지던트를 다 받아준다고요. 오하이오에 그 클리블랜드 바로 옆에 로레잉이라고 하는 조그만 타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그 병원에서 인턴을 시켜준다고요. 인턴 지도자가 있고, 그래갖고 인턴을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그러고 그 1년 동안 잘하고 끝나면은 인턴 끝났다는 서티피케이트 다 해주고, 그러면 이제 레지던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옆에 클리블랜드가 바로 가까우니까, 그래서 클리블랜드에 가서 이제 정신과 트레이닝을 또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정신과를 한국에서 했고, 우간다에서도 정신과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경험이 많았죠. 그래갖고 와서 그 정신과 레지던트가 이제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영어가 서툴어서 문제였지만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는 레지던트가 아니라 스텝의 격으로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레지던트를 끝나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레지던트 한 병원에서 스텝으로 나를 이제 채용해 주고. 그렇게 그때부터는 하여간 미국에 그 도착하는 이후에는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지. 가서 보니까 입원시켜야 할 환자라고 해서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환자 하나를. 꼭 경찰이 데리고 와야 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한국 여자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데려왔냐, 무슨 일로 데려왔냐. 그렇게 정신병으로 인해서 자살할 위험성이 있어서 데리고 왔다고. 그런데 내가 내 내용을 이제 물어봤지.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이제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여자가 한국에서 팔려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온 것이 LA로 처음에 가가지고, LA에서 시카고로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클리블랜드로 왔다고요. 데려온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말이지, 자기는 원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자기는 출직시켜준다고 해서 이게 왔는데 말이지, 나는 말이야, 너희들, 이제 이렇게 됐다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해야 가려면 그동안에 비행기 타고 온 비행기 값에다가 시카고로 간 비용에다가 그동안에 여간비에다가 다 내고 가야 할 이제 그런 형편이라 이 말이야. 그렇게 이 여자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모르는 데서 도망갈 수도 없고 말도 영어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한국말로 이제 이야기했어.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내가 한국말로 했더니 그냥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막. 그럼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 거시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거시기한지 말이지. 세상에 대한민국 그 동포를 한 사람 이렇게 직장에서 만나기를 했지만은 그러지만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신병원 그냥 아주 멀쩡한 여자라고요. 멀쩡한. 그래서 내가 그 경찰관한테다가 이 사람은 절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잘 보호해달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킬 문제는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데리고 가서 보호해주라. 그래갖고 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치부를 보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말이지. 지금도 그냥 그 여자 생생해요, 기억이. 지금도.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제일 행복하게 한 것은 은퇴하고 난 후에, after work, 그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몇 년 더 살고, 그러고 이제 이게 메리랜드로 이제 이사 왔어요. 그런데 내가 메리랜드에 이사 와가지고, 내 프리타임 가지고, 그러고 이제 우리 애들 사는 데서 애들도 나한테 아주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my happy life가 그때였다고. 그러니까 역시 나는 back to my family. 패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 이름은 이준규고 이것이 나의 코리안 아메리칸 스토리입니다.